초록 도깨비와 나무꾼의 우정. 태백산 깊은 숲속 오래된 소나무에 살던 초록 도깨비와 우연히 마주친 나무꾼 덕칠의 특별한 우정 이야기.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던 두 존재가 점차 신뢰를 쌓아가며 진정한 우정을 나누게 됩니다. 도깨비가 모두 사악한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가장 진실한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조선시대의 전설입니다. 태백산의 가난한 나무꾼 덕칠, 주인공 소개와 배경 설명. 조선 영조시대 태백산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산골 마을이 있었다. 산자락을 따라 드문드문 초가집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산기슭에 가까운 곳에 덕칠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홀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덕칠은 15세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며 나무꾼이 되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부터 저녁 어둠이 내릴 때까지 그는 태백산을 오르내리며 땔감을 해왔다. 어려서부터 산에서 자란 덕칠은 누구보다 산길에 익숙했고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도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새벽부터 멀리 가봐야겠습니다. 요즘 가까운 곳의 나무들은 모두 베어져서. 덕칠은 어머니가 밤사이 지어준 보리죽을 허겁지겁 먹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거라. 태백산 깊은 곳에는 도깨비가 산다는 이야기도 있으니. 덕칠은 씩 웃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런 이야기는 아이들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지요. 제가 산에 다닌 지 몇 해나 됐다고 아직 도깨비 한 번 못 봤습니다. 어머니의 걱정 어린 눈길을 뒤로 한 채 덕칠은 도끼와 밧줄을 챙겨 집을 나섰다. 아직 동이 트기 전이라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덕칠은 발걸음을 재촉해 산으로 향했다. 정오가 다가올 무렵 덕칠은 평소에 가본 적 없는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었다.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들을 찾아 계곡을 따라 올라온 것이다. 수백 년은 되었을 법한 거대한 소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서 있었다. 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덕칠은 경이로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토록 큰 나무들은 본 적이 없었다. 이곳의 나무를 한 그루만 베어도 보름은 땔감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내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너무 커서 혼자서는 베어내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때 덕칠의 눈에 조금 작은 소나무 한 그루가 들어왔다. 다른 나무들보다는 작았지만 그래도 평소 그가 베던 나무들보다는 훨씬 컸다. 저 나무라면 어떻게든 베어갈 수 있겠군. 덕칠은 도끼를 들고 소나무 앞에 섰다. 줄기를 한번 두드려 보니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좋은 나무였다. 덕칠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도끼를 높이 들어 올렸다. 이봐. 잠깐. 내 집을 베려는 거야.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덕칠은 깜짝 놀라 도끼를 떨어뜨렸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누구십니까? 덕칠의 목소리가 떨렸다. 대답은 다시 그 앞에 소나무에서 들려왔다. 여기. 내가 베려고 하는 이 나무 안에 있다고. 덕칠은 놀라서 뒤로 몇 걸음 물러났다. 나무에서 목소리가 들리다니 이건 분명 도깨비임이 틀림없었다. 어머니의 경고가 떠올랐다. 태백산 깊은 곳에는 도깨비가 산다고. 오래된 소나무와 이상한 목소리, 초록 도깨비와의 첫 만남. 겁먹지 마. 내가 너를 해치지는 않을 테니. 소나무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덕칠은 여전히 경계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도깨비인가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소나무의 껍질이 살짝 갈라지며 그 사이로 초록빛 얼굴이 비집고 나왔다. 덕칠은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나무에서 나온 그 존재는 분명 도깨비였다. 사람의 형체와 비슷했지만 피부는 나뭇잎처럼 초록색이었고 머리카락은 소나무 바늘잎 같았다. 그리고 이마에는 작은 뿔 하나가 나 있었다. 맞아. 나는 이 나무에 사는 도깨비야. 사람들은 나를 초록 도깨비라고 부르지. 초록 도깨비는 나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덕칠 앞에 섰다. 키는 덕칠보다 조금 작았고 몸집도 마르고 왜소했다. 무시무시한 모습을 상상했던 덕칠은 의외로 작고 귀여운 모습에 당황했다.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 도깨비를 처음 보나? 도깨비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네, 처음입니다. 도깨비는 무섭고 사나운 줄 알았는데. 덕칠의 솔직한 대답에 도깨비는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는 다양한 도깨비가 있어 사나운 놈들도 있지만 우리 같은 숲 도깨비들은 평화롭게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걸 좋아해. 나는 이 나무에서 100년 넘게 살고 있단다. 덕칠은 조금씩 경계를 풀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깨비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나타나신 겁니까? 보통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도깨비는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대답했다. 네가 내 집을 베려고 하잖아. 수백 년 동안 이 나무와 함께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집을 잃을 뻔했어. 그러니 당연히 나서서 말릴 수밖에. 덕칠은 자신이 베려던 나무가 도깨비의 집이었다는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다른 나무를 찾아볼게요. 덕칠이 돌아서려는데 도깨비가 그를 불러세웠다. 잠깐. 너 나무를 하러 여기까지 온 거지? 많이 필요한가 보구나. 덕칠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겨울이 다가와서 땔감을 많이 해둬야 해요. 도깨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 숲에는 오래되어 저절로 쓰러진 나무들이 많아. 그것들을 가져가면 어떨까? 살아있는 나무를 베는 것보다 훨씬 좋을 거야. 덕칠의 눈이 밝아졌다. 정말요? 그런 나무들을 알고 계신가요? 도깨비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내가 이 숲에서 100년 넘게 살았는데 모를 리가 있겠어? 따라와봐. 도깨비는 앞장서서 숲속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덕칠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도깨비를 따라갔다. 얼마 걷지 않아 그들은 넓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덕칠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쓰러진 나무들이 있었다. 와, 이렇게 많이요? 덕칠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가을 태풍이 불어서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어.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도 좋아.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해줘. 네, 무엇이든요. 살아있는 나무는 함부로 베지 말아줘. 특히 오래된 나무들은 우리 도깨비들의 집이기도 해. 그리고 가끔씩 나와 이야기도 나눠주면 좋겠어. 숲속에서 혼자 지내다 보니 가끔 외롭거든. 덕칠은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는 쓰러진 나무만 가져갈게요. 그리고 산에 올 때마다 이곳에 들러 인사드릴게요. 도깨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렇게 덕칠과 초록 도깨비의 특별한 우정이 시작되었다. 도깨비와의 약속과 신뢰, 도깨비와 나무꾼의 관계 형성. 그날 이후로 덕칠은 틈만 나면 태백산 깊은 곳을 찾았다. 처음에는 땔감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점차 초록 도깨비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 도깨비는 수백 년 동안 보고 들은 산속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덕칠은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도깨비에게 전했다. 이 산에 살면서 계절이 수백 번 바뀌는 걸 봤지만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건 처음이야. 소나무 아래 앉아 덕칠이 가져온 감자를 구워 먹으며 도깨비가 말했다. 도깨비는 인간의 음식, 특히 구운 감자를 무척 좋아했다. 저도 도깨비와 친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도깨비는 사람을 홀리고 해치는 존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도깨비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런 도깨비들도 있지. 특히 산골짜기나 호수에 사는 도깨비들 중에는 사람을 홀리는 놈들이 많아. 하지만 우리 숲 도깨비들은 달라. 우리는 자연과 함께 평화롭게 살아가는 걸 좋아해. 덕칠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물었다. 도깨비들도 종류가 다른 건가요? 도깨비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도깨비들도 다양해. 산 도깨비, 물 도깨비, 불 도깨비, 바람 도깨비. 각자 사는 곳도 성격도 다르지. 나는 숲 도깨비 중에서도 나무와 함께 사는 초록 도깨비야. 덕칠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깨비와의 대화는 언제나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 위험하지 않나요? 도깨비를 보면 사람들이 겁을 먹고 해칠 수도 있잖아요. 도깨비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맞아. 그래서 보통은 숨어 지내. 옛날에 한번 사람들에게 들켰다가 큰 화를 당한 적이 있어. 그 이후로는 더욱 조심하게 됐지. 너한테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은 큰 모험이었어. 덕칠은 도깨비의 신뢰에 감사함을 느꼈다. 왜 하필 저한테 모습을 보이셨어요? 도깨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다. 내 눈빛이 달랐어.
너는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 보였지. 나무를 베려고 할 때도 필요해서 그러는 거지 재미로 그러는 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어. 그리고 내 직감이 널 믿으라고 하더라고. 덕칠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제가 도깨비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도깨비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친구로 지내자. 내가 살아온 세월에 비하면 너의 인생은 짧겠지만 그 시간 동안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덕칠과 도깨비의 우정은 깊어져 갔다. 덕칠은 도깨비가 알려준 쓰러진 나무들 덕분에 넉넉한 땔감을 마련할 수 있었고, 때로는 도깨비가 귀한 산삼이나 약초가 있는 곳을 알려주기도 했다. 덕칠이 가져온 그 산삼 덕분에 어머니의 오랜 병환도 나아졌다. 마을 사람들의 의심과 갈등, 덕칠이 겪는 외부의 압력. 덕칠의 삶은 도깨비와 친구가 된 이후 나날이 나아졌다. 더 이상 먹을 것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고 어머니의 건강도 호전되었다. 하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 덕칠이 살림이 나아진 것 같더라. 어디서 그렇게 귀한 산삼을 구했는지. 그래, 전에는 하루 종일 나무에도 겨우 끼니 걱정을 면하던 집안인데. 마을 우물가에 모인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덕칠이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산삼을 구해온 이야기는 마을에 순식간에 퍼졌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의심의 눈초리로 덕칠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마을의 훈장이 덕칠을 불렀다. 덕칠아, 요즘 내가 산에서 이상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훈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덕칠은 당황했다. 그는 도깨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만남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니요,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훈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덕칠을 바라보았다.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다. 네가 태백산 깊은 곳에서 도깨비를 만났다는 이야기가 말이다. 덕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했던 것일까? 아니면 우연히 보았을까?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열심히 나무나 하고 있을 뿐입니다. 훈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덕칠아, 도깨비는 위험한 존재다. 사람을 홀리고 재앙을 불러온다고 옛 서책에도 쓰여 있느니라. 만약 내가 정말로 도깨비와 접촉했다면 마을의 안녕을 위해 말해야 한다. 덕칠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도깨비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덕칠은 평소보다 일찍 산을 찾았다. 초록 도깨비에게 이 상황을 알려야 했다. 도깨비님, 큰일 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어요. 도깨비는 심각한 표정으로 덕칠의 이야기를 들었다. 예상했던 일이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특히 우리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공포와 미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 덕칠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도깨비님이 좋은 존재라고 설명해도 믿어줄까요? 도깨비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마 더 의심할 거야.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도깨비를 두려워해왔어. 그런 인식을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거야. 덕칠은 고민에 빠졌다. 그때 멀리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쪽이다. 덕칠이가 이 길로 갔다. 도깨비를 찾아내서 마을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덕칠은 당황했다. 도깨비님, 마을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어서 숨으셔야 해요. 도깨비는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이 숲에서 수백 년을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대처할 수 있어. 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의심을 피해야 해. 내일 다시 만나자. 도깨비는 재빨리 자신의 나무 속으로 들어가 사라졌다. 덕칠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는 도깨비의 존재를 어떻게든 지켜야 했다. 위기의 순간과 도깨비의 도움, 도깨비가 나무꾼을 구하는 장면. 덕칠아,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다가왔다. 선두에는 훈장과 마을의 젊은 장정들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나무를 하다가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셨나요? 덕칠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훈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덕칠아, 솔직히 말하거라.
내가 도깨비와 만난다는 소문이 사실이냐? 덕칠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소문은 소문일 뿐입니다. 제가 어떻게 도깨비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산에서 좋은 약초를 발견한 것뿐인데.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거짓말 마라. 누군가 내가 초록 도깨비와 이야기하는 걸 봤다고 했다. 그래, 내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도깨비의 힘을 빌린 게 분명해.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덕칠은 점점 초조해졌다. 이대로 가다가는 도깨비의 존재가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천둥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내 폭우로 변했다. 이런, 갑자기 비가. 어서 피하자. 산사태가 날지도 몰라. 마을 사람들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들은 서둘러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폭우로 인해 산길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미끄러지고 넘어지며 혼란에 빠졌다. 덕칠은 그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도깨비가 이 폭우를 일으켰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마을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덕칠은 앞장서서 안전한 길을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를 따라오시면 안전한 산길로 인도해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결국 그들은 덕칠을 따라 움직였다. 덕칠은 도깨비와 함께 다니며 익힌 산길 지식을 활용해 사람들을 안전하게 인도했다. 그들이 위험 지역을 지날 때마다 덕칠은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을 듣는 것처럼 가장 안전한 길을 찾아냈다. 마침내 폭우 속에서도 모두 무사히 마을로 돌아왔다. 처음에는 덕칠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덕칠아,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큰일 날 뻔했다 그래. 내가 산길을 그렇게 잘 안다니 놀랍구나. 훈장도 덕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도깨비와 접촉했다고 의심한 것을 용서해라. 덕칠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가 산을 자주 다니 보니 길을 잘 아는 것뿐입니다. 그날 밤 폭우가 그치고 난 후 덕칠은 다시 산으로 향했다. 그는 도깨비를 찾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도깨비님, 오늘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나무 속에서 도깨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려 있었다. 내가 한 일은 많지 않아. 단지 비를 조금 내리게 했을 뿐이지. 네가 사람들을 구한 거야. 덕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도깨비님이 없었다면 저는 마을 사람들의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도깨비는 웃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우정이지. 서로 돕고 지키는 것, 사람과 도깨비 사이에도 이런 우정이 가능하다는 걸 내가 증명해 주었어. 평생의 우정과 이별, 감동적인 결말과 교훈. 그날의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덕칠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산의 지혜를 아는 사람으로 존경하기 시작했다. 덕칠은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산을 오르내리며 도깨비와 우정을 쌓아갔다. 세월이 흘러 덕칠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마을의 훈장 딸과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그의 가정은 산에서 얻는 약초와 나무 덕분에 넉넉하게 살 수 있었다. 하지만 덕칠은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언제나 자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도깨비와의 우정은 계속되었다. 덕칠이 아이들을 낳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도 초록 도깨비는 변함없이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덕칠은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르쳤지만 도깨비의 존재만큼은 끝까지 비밀로 지켰다. 도깨비님, 제 아들이 이제 나무꾼이 되었어요. 곧 그 아이도 이 산에 자주 오게 될 텐데 혹시 그 아이에게도 모습을 보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느 가을날 덕칠은 도깨비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도깨비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아직은 아니야. 내 아들이 정말로 자연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어. 사람들과의 접촉은 항상 조심스러워야 하니까. 덕칠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이 더 흘러 덕칠의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렸다. 그는 이제 마을에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했다. 덕칠은 항상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었다. 어느 겨울날 병으로 몸이 약해진 덕칠은 마지막 힘을 다해 산을 찾았다. 그는 도깨비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었다.
토깨비님, 이제 저는 곧 떠나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저와 우정을 나눠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도깨비의 초록 눈에 슬픔이 어렸다. 그는 덕질의 늙은 손을 자신의 초록 손으로 살며시 잡았다. 인간의 삶은 너무 짧구나. 내게는 100년이 그저 눈 깜짝할 사이인데 그 시간 동안 너는 태어나 자라고 늙어갔어. 덕질은 미소를 지었다. 저의 삶은 도깨비님 덕분에 풍요로웠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을지 모르지만 제게는 소중한 평생이었어요. 도깨비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내가 마지막 선물을 하나 주마. 내 힘으로 내 생명을 연장할 수는 없지만 내 영혼이 떠난 후에도 우리의 우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줄게. 도깨비는 자신의 가슴에서 작은 초록빛 씨앗을 꺼냈다. 이것은 도깨비 나무의 씨앗이야. 내가 떠난 후 이 씨앗을 내 무덤 위에 심으면 특별한 나무가 자랄 거야. 그 나무 속에서 내 영혼의 일부가 나와 함께 살게 될 거야. 덕질은 감동에 젖어 씨앗을 받았다. 몇 달 후 덕질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가족들은 그의 유언대로 산기슭에 글을 묻고 이상하게 생긴 초록 씨앗을 무덤 위에 심었다. 세월이 흘러 그 자리에는 마을 사람들이 본 적 없는 특이한 나무가 자랐다. 그 나무는 푸른 빛이 도는 잎사귀를 가졌고 달빛 아래에서는 신비로운 초록빛을 발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덕칠나무라 불렀고 이상하게도 그 나무 근처를 지날 때면 따뜻한 위로를 느꼈다. 아무도 그 나무 속에 덕칠의 영혼과 초록 도깨비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인간과 도깨비의 특별한 우정은 영원히 이어졌다. 이상으로 초록 도깨비와 나무꾼의 우정 이야기를 마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아름다운 전설은 우리 선조들이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온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도깨비는 흔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려지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자연의 일부로서 인간과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지요.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자연의 모든 것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커다란 바위, 깊은 연못. 이런 곳들에는 특별한 기운이 있어 도깨비나 귀신이 살고 있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그들을 단순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어보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 밤 혹시 숲속을 지나게 된다면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초록빛이 보인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도깨비의 눈빛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들도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